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8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여름 더위가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벌써 8월로 접어들면서 여름 이제 중간을 좀 지나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증시도 좀 뜨겁게 달아올랐어야 되는데 좀 미지근했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 8월 달에 날씨에 걸맞는 뜨거운 증시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TV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미국 FOMC로 22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동시 매수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전기, 전자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의 상승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의 소비 지표 부진 또 FOMC를 앞둔 관망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드디어 기다리던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3차 QE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표되기보다는 고용지표 등등 7, 8월 지수를 좀 살펴보고 9월 달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시각도 함께 있는 것이고 보면은 너무 이번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갔다가 괜히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시장에 걸맞게.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주요 코너들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대비 3% 인상을 공략하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발 위기의 전이로 인해서 전 세계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역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에서는 고려대 오정근 교수와 함께 글로벌 위기의 향방 또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글로벌 빅 이벤트를 앞둔 국내 증시의 흐름을 예상하고 관심 업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어땠나요? 네, 전일 국내 시장, 국내 증시에도 정책 기대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됐습니다. 어제 거의 19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38.2포인트 상승한 1881.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이 3일 연속 대폭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어제도 6,070억의 대규모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만 대규모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FOMC와 ECB의 통화정책 회의, 중국의 사회기관 시설 투자 강화 소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 투자 심리에 큰 몫을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리운산업, GS건설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위주로 이 대형주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크게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2.15포인트 상승한 467.6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약세였습니다만 그래도 4일 연속 상승을 보인 부분이 큰 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기아차, 코덱스 200, 삼성중공업, LG화학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실리콘웍스, 안넷,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젠백스와 시젠, 위메이드, 오스템 임플란트, 인터플렉스를 순매수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인터플렉스를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풍력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미국 시장은 이틀째 하락을 좀 했습니다. FRB의 연방공약시장위원회 FOMC 결과에 대한 관망세와 더불어서 이 유로존 해결 위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또 나오면서 다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64.3포인트 하락한 13,008.6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98포인트와 6.42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는 예상외로 호전을 보였습니다만 FRB의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게
지금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열리는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 독일 정부가 ESM, 유럽 안정화기구에 대한 은행 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단 회의론이 증폭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미국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당연하다.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9월 인도본 WTI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해서 1.7달러 하락한 88.0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승률을 보니까 21승 11무 7패, 승수가 패보다 3배 가량이나 무려 많습니다. 자 어제 주신 종목 와이솔드 역시 1승을 거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이솔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역시 3.7% 17,000원에 시작됐고 11,1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3%니까 성공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와이솔은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국내 유일한 무선 주파 솔루션 업체입니다. 익소어 필터라고 해서 익스페의 핵심 부품이죠.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부품인데, 일본의 글로벌 업체가 좀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2분기 실적이 조금 좀 안 좋아서 악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실적을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와이솔에 대한 주가 충분히 17,000원대 배려심 매력은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유효한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공략수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우스는 창사 40년이 된 회사고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 장비 업체입니다. LCD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외에도 산업용 클린룸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와 태양전지 장비도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해외 매출이 중국과 대만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CD 장비에서는 물리반송과 공용 장비 이런 부분에 매출이 특화되어 있고요. 점차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라든가 태양전지, 특히 이제 모듈 라인 성기 제작을 얘기하는데 이런 제조 판매로 좀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실전 호조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제우스가 업종으로는 기계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 매출 비중은 LCD 장비와 태양전지 장비에서 각각 4.5%, 반도체 세련 장비에서 30%, 그리고 반도체 장비 상품과 진공 펌프 부분에서 각각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인데요. 다만 삼성보다는 LCD 관련 설비 제품이 LG 향후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사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299억, 영업이익은 25억, 순이익도 각각 25억에 기록했습니다. 단순 계산 시에 올해 예상 EPS가 36원이 나오는데 현 주가는 PR 5배 수준입니다. 제로스의 2년간 평균 PR이 한 7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종목입니다만 저가 매수가 있는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역시 두 번째 PBR 매력을 두시는데 주당 수익자산 가치도 9,245원입니다. 현주가 PBR 0.57배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우스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초가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시초가대 3%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하위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개장까지는 딱 1분이 지금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이 오늘은 조금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거래소가 13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한 10분여 전에는 4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그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45%가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역시 1.5%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65% 하락이고요. 그나마 현대기아차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 밖에 삼성물산, 삼성화재, LG, LG생활건강, 삼성중공업 등등 업종에 상관없이 그 폭이 0.23에서 많게는 1%까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상당히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를 보였고요. 뭐 그런 영향들 국내 주시장 시초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는 약 1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1870포인트대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758포인트부터 1880포인트까지 130포인트 정도를 지금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쉬어갈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을 눈치 보는 그런 쉬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았죠. 어제 130만 원까지도 넘어서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약 1% 정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지수를 조금은 좀 아래쪽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대부분이 1% 내외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일단은 시작은 좀 좋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의 7월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장중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를 좀 저점으로 해서 그래도 좀 보합권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적으로 오늘 밤에 FOMC 회의라든가 8월 2일 날 ECB,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격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을 좀 눈치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 1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좀 관망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공격적인 스탠스로 순매수를 하면서 3거래일 정도 만에 약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그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시장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선물에서 약 839계약 정도 좀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 선물 매도를 쌓아놨다가 어제 상당히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만 한다면은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1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일단은 좀 머물러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장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발 호재가 나왔을 때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차분히 대응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저희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가 468.20 포인트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는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실을 본 종목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 그만큼 지금 분위기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 이번 주에는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먼저 시장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분봉상으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봉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전에 저항선으로 지지가 됐던 468포인트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코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감이 되면서 코스닥도 이제는 평을 따라서 가는 아우의 느낌으로 지금 오늘은 올라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거를 최적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지 저항선은 468.2포인트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또 0.5% 정도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0.9%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0.47% 지금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안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은 만회라도 하듯이 지금 1.6% 정도 상승하는 효과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강하면서 또 성장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2.7% 정도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매수 주체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꾸준히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꼭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IT 부품 쪽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대해서 뒤에 후발주자로 따라올 수 있는 코스닥 IT 부품주들 꼭 한번 유념 있게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설명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60전 하락한 1,13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 예정인 FOMC와 그리고 내일 있을 ECB 등 여러 가지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대기 모드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매도가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어제 미처 넘기지 못한 2월 내고 물량 유입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하지만 1,130원 레벨 아래로 내려온 만큼 결제 수요와 그리고 저점 인식으로 인한 여기에 매수가 좀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물량들이 환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130원에 거래 출발한 이후에 1,128원 선까지 낙폭을 조금 확대하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오늘 당분간은 1,130원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테스트 과정으로 나타나겠지만 FOMC와 ECB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채선물 전일 대비 13틱 상승한 106.10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뿐, 좀 장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는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금리의 저점도 확인한 만큼 금리의 고점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수급이 좀 풍부하다 보니 이런 고점 확인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레벨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상황에서 좀 포지션을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이 여전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대비 1.5%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ECB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대책이 나올 경우에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시장 정리한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자 글로벌을 이끄는 중심 국가들의 경기 둔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에서는 특별히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위기의 전망 또 대응책을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 부양 기대에 각국 중앙은행들 수장들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FOMC 회의가 전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됐는데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또 다가오는 2일에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에 더 무게감을 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기대되는 부양책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됩니다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제 3차 완화 정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번에는 이미 저번 달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하기보다는 곧 나올 고용 통계 같은 걸 좀 보면서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번에는 한다 그러면은 2014년까지 약속한 제로 금리 정책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일 날 열리는 22개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방법이 이제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LTR로 장기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법,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직접 스페인이나 이태리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금리 인하는 이미 7월 5일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매입은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다 그러면은 LTR을 한 번쯤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위기의 진앙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이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구역금융 1,300억 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2014년까지 115억 유로를 긴축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아무런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트로이카가 일단 구제금융을 주는 걸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 115억 유로도 그리스의 GDP의 3~4%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그리스의 국가 부채가 GDP 160%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큰 것도 아닌데 그리스는 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로이카 이번에 실사단이 가보고서는 도저히 그리스는 어떻게 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문제는 이제 9월 20일 날 32억 유로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구제금융을 안 주면은 이 만기를 이 도래하는 국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은 9월 달에 그리스가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9월 위기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지긋지긋하게 도미노처럼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남유럽발 위기,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 GDP 대비 국채 비율이 한 160%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도 120% 되는데 이 사실 줄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가 115억 유로 줄이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 위기는 불가피하게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상이 좀 엇갈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호전 등을 통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용 강등이라든가 또 높은 부채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09년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회복되는 초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들을 가지고 1, 4분기 2.0 성장하던 것이 2, 4분기 1.5로 이제 주저앉으면서 결국은 유럽 위기의 여파가 미국에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심지어는 더블집으로 가지 않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8.2%로 안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위기 때 실업률이 9.34%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정상적일 때가 보통 4%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위기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포인트밖에 안 줄어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실업률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미국도 더블집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한 장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번에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셰가 지적했는데 만약에 재정 절벽 상태가 온다. 예를 들어 감세가 만료가 되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사태가 온다 그러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잇따른 금리 및 지준율 인하는 물론이고 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던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의 우려되는 그런 경착륙에 대한 염려도 혹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이번 2, 4분기에 7.6%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생각했던 8%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의 그 고성장 수준을 생각하면은 보통은 이제 90% 성장을 해오던 나라이기 때문에 8%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경착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번에 이제 2, 4분기 7.6%로 떨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프라를 사회 그 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사회 간접자본도 굉장한 과잉 투자가 돼가지고요. 작년 4, 4분기부터 그걸 갖다가 이제 투자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한다고 하는 이 인프라 투자가 과연 실행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경기가 하락한 데는 그 중국도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채무가 너무 과도하다 그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를 너무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좀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소비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그 소비 증가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사회 간접자본 투자는 이미 과잉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붕괴도 이런 정도의 그 선별적 완화 예를 들면 중소주택이라든지 주택 첫 구입자에 대해서 자금 지원 이런 정도 갖고는 현재 그 붕괴되고 있는 그 부동산 거품을 붕괴를 막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 소비가 쉽사리 빨리 개선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 하나 중국에서 위안화를 절하하고 있는데요. 절하해도 중국의 그 대유로 수출이 굉장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한 22% 정도 되는 중국 전체 수출의 한 20% 넘는데 유럽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위안화에 조금 절하하는 가지고 그렇게 수출이 증가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금년 중에 8% 성장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뚜렷한 매수세 없이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기술적 조건, 또 우리투자증권은 반등 국면에서도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리포트 담고 있고요. 토로스투자증권은 유로존을 지키는 방법, 삼성증권은 8월 시장, 드라기의 변심은 무죄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빅 이벤트 대기 투자 전략은 이란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동양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ECB와 FED의 정책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 형성했지만 60일 이평선이 하락 중이고 6월 고점대의 저항대 근접해서 추가 상승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단기 저점대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모습 나타내면 상승 추세 형성 가능성이 타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도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독일 증시는 채널 상단에 저항이 걸려 있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이전 저점대의 지지대를 이탈해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유리한 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 후에 등락 과정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상승 추세 형성 가능성을 타진할 전략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안도감에 의한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경우 주요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사태 해결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과 또 미국 FOMC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1920선 전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주변 여건들을 감안하면 일부 업종 및 종목별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분간은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또 외국인의 매수세와 2분기 실적 발표 등이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유한 종목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유로존 지지자들이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자 코스피가 1882선까지 반등했습니다. 아직 유로존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첫 번째, 대부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과 두 번째, 구제기금의 과부족 여부, 세 번째, 외계국의 부채 상황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네, 국채 매입 프로그램보다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위기 국가들이 아닌 대부 국가들의 차입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영향력이 간접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ECB의 정책 시행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1900선을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의 부채 위기로 재정 긴축 압력이 강화되며 금융 디레버징이 가속화되면서 이머징 경제로 충격이 전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긴 호흡에서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저성장에 따른 절대금리 수준의 하향 안정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8월 코스피 밴드는 1780에서 195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으로 알려진 121선 이동평균 수준 돌파 후 안착 여부가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은 어떤 투자 전략 세우셨습니까? 네, 우선은 유럽의 그런 스페인의 금리가 그 전에 지난주 7.7%까지 반등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6.6%까지 떨어졌던 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다음에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8월 2일날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그런 LTR의 시행 여부가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켜진다는 그런 판단이 이번 주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지금 매수 포지션을 현물에서 거래세도 좀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121선을 돌파하면서 1920선까지 가는 점이 좀 언제 시기가 올지 좀 궁금하다 볼 수 있겠고요. 한 1920선에서 저항선에 라고 인식이 되면은 1920선까지는 좀 그래도 좀 약간 무난하게 이러한 22회가 좀 진행되면은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외국인이 주로 전기전자 업종은 중심적으로 좀 담았었는데 이런 점에서 그래도 실적이 역시 모멘 실적, 2분기 실적이나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몰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외국인 매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과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자, 업종 스캐닝 노선호 전문가께서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정리합니다. 예, 오늘 IT 업종 장 초반부에는 좀 약세 출발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하면서 지금은 보합권까지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 0.92% 정도 상승을 한 21,900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강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엘피다 쪽에서 디램을 감산하겠다는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디램 가격 하락세가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SK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 아침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2만 원대 초반권에서 지금 2만 한 2천 선까지 10% 정도가 역시 빠르게 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한 1,000원 정도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턴어라운드된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제가 계속적으로 업종 스캐닝 시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단기적 관점 보시는 분들 한 23,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조정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보합권 정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대비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2분기 실적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 하반기에도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가의 움직임 지금 살펴보자면 바닥권에서 역시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저점을 좀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한 13만 8천 원 정도 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 관점 접근 가능할 것이고요. 시장 한 1900선 다가간다면은 15만 원 선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IT 업종 내에서는 지금 현재 탑픽은 SK 하이닉스, 삼성 SDI 이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오늘 뭐 쉬고 있지만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0.63% 정도 하락, 기아차는 0.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도 뭐 바닥권에서는 지금 거의 현대차도 한 2만 원 정도, 1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7만 2천 원대부터 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쉬는 부분은 시장과 좀 연결 지어서 시장이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한 템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특별한 저항선도 좀 없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한 21만 5천 원부터 2만 원 정도 올랐지만 중간다 징검다리 한 23만 5천 원 정도에서 좀 쉬어간다면 8월 달에는 아마도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기아차도 지금 7만 한 2천 원대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추세가 특별하게 붕괴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8만 원대, 8만 1천 원대의 6월 20일 고점까지도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지금 만도 같은 종목들 뭐 양호한 움직임인데요. 0.3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일단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맞으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한 16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가 되었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지금 16만 원대 정도에서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만도의 실적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S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낙폭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컸던 이유가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이 낙폭으로 좀 주가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처 다변화. 지금 보면 국내 쪽에 현대차, 기아차 그룹 쪽에 계속적으로 좀 주로 램프를 공급을 하던 업체가 SL인데요. 이제는 뭐 GM이라든가 여러 해외 업체로도 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L 같은 경우 한 18,000원대라면은 충분히 좀 저점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지금 만도, SL 이 두 종목 정도 탑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뭐 살펴보시면은 이제 조선업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은 지금 조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조선업종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23만 원대, 20만 원대 초반권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은 뭐 지금 쉬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나마 가장 양호한 그런 조선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0.38% 정도 하락에 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조선업종 탑픽은 계속적으로 삼성중공업이다.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가격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지금 약 저점에서 10%, 15% 정도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또는 앞서서 언급드렸던 전차업종 쪽으로 정말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STX 그룹주 낙폭이 큽니다. 물론 어제는 상승을 크게 했지만 뭐 오늘은 또 낙폭이 가장 크게 STX 조선해양이 3%대 STX 역시 2.8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STX 그룹주 차트 좀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뭐 장기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2011년도에 36,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9,700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뭐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보면 지금 재무 구조와 관련된 좀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조선업종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지금 조선 뭐 최고의 종목인 현대중공업마저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S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종목 빠른 교체로 정말 좋은 종목들, 안정성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유화학 업종은 뭐 오늘 역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0.6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GS, S-오일도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뭐 정유주 하락하는 이유는 간밤에 마감된 WTI가 전일비 약 1.72달러 정도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아무래도 국제유가의 하락이 좀 약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부터 나올 미국의 경기부양책이라던가 유럽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FOMC 회의라던가 22의 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수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는 정유주 쪽도 좀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G화학 1.5%, 호남석유 1.4%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대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실적 부진 영향으로 상당히 좀 지난주까지 낙폭이 컸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저점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차트의 움직임, 상당히 좀 보면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을 이상로 대표께서 살펴보죠. 네, 일단 철강, 금속, 기계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일단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어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관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이 세 군데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경기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뭐 IT나 뭐 그런 IT나 전기전자 업종이 좀 자주 오른다,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실 때는 일단 유럽의 드라기 총재 발언이 있었죠. 그만큼 유로존은 어떻게 해서든 보호를 하기 위해 모든 일은 다 하겠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발언 안에서 일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에 대한 매입 기대감을 좀 높였죠.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지금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자체가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떨어져 내려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국 증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지점이라고 생각됐던 포인트 자체가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 자체에서 지금 철강 금속 업종 자체가 약간 어제는 낙폭과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군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스윙적으로 보시더라도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핫토픽으로 꼽힌 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하이스코였는데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고점 자체를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맞고 난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억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는 유지되겠지만 그렇게 큰 수익률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군이 있다면 일단 포스코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업종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약보합의 모습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큰 투자 메리트가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계 쪽이 살아나려면 일단 철강 금속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줘야지 기계업종이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좋겠고요. 대신 건설주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시각도 조금 중요한데요.
일단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자체가 지금 효과가 별다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그만큼 정부에 대해서 정부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건설주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지금 실물 경제에 느끼는 여파 자체가 적지만 앞으로는 흐름 자체에서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괜찮은 흐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점 자체가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지금 조금씩 붙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지금은 아무리 뭐 유럽의 글로벌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는데 그만큼 은행주나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가 활성화, 화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꾸준한 상승세가 조금 유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조금 느끼기에는 중국 쪽의 부진이 조금 크지 않나 그리고 내수지의 부진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은행, 증권, 보험주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핫토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편입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그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유통주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18만 2,500원이었죠. 그 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지 이 추세 자체가 다시 돌리기에는 좀 더 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돌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다 보면 항상 지금 포트에 편입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업종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수익률 내기에 위해서는 당연히 흐름 자체를 조금 따라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요 업종은 조금 포트폴리오 좀 가담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입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의약품 업종인데요.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에 좀 가담을 하시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시면 뒤에 제약이라는 자막도 많이 붙고요. 그리고 약품이라는 이름도 많이 붙는데요. 그만큼 종목군 자체를 살펴보시더라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차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보시면요. 박스권 상단에 지금 의약품 업종 차트인데요. 상단을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시세의 초입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테마주는 먼저 좀 정치 테마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교수 관련 테마주의 상승, 오늘 상당히 두드러지는 움직임인데요. 안내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고바이오라든가 오늘과 내일, 잘만테크 이런 종목들 각각 지금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좀 주가의 움직임 책을 내면서 힐링캠프 출연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았던 주가 움직임이 약 1, 2주 정도 또 쉬었기 때문에 쉰 이후에 기술적 반등 국면에 이제 오늘 또다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안철수 테마 그나마 안랩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적인 실적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또 손학규 관련주의 상승도 오늘은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김근태 고문계의 민평년 내 지지율 투표 1위를 기록했다 그런 소식들이 어제 밤에 좀 들려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국영지에넴이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한세실업, 윈스테크넷,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돌고 순환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접근 가능하시다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지금 상대적으로 안철수 테마와 손학규 테마가 뜨기 때문에 문재인 테마 그리고 박근혜 테마는 뭐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이런 테마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뭐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치 테마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올림픽 기간 동안은 좀 아무래도 정치보다는 좀 올림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좀 정치 테마가 한 차례 정도는 좀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끄는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이 안드로이드 폰 쪽에 게임 센터 오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 폰 쪽만 오픈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는 되지 못하고 있지만 모바일 쪽 게임 아무래도 카카오톡의 게임 센터 오픈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게임주들 뭐 오늘 같은 경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JC 같은 경우 지금 0.9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맥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가 오늘은 4%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바른손 게임즈가 지금 카카오톡 쪽에 게임 한 3개 정도 지금 오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하락을 며칠 정도 했을 때 뭐 2, 3일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는 JC의 룰더 스카이 계속적으로 좀 대세라고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지금 3%대나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중국의 뭐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카지노 쪽은 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화장품 쪽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지금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입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AVCNC 이런 종목들 중저가 화장품 업체 코스메스까지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역시 중국 쪽의 판매 증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님의 테마주 흐름은요? 네, 뭐 테마주 흐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의 뭐 지금 화장품주가 지금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 반등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 자체가 지금 크게 나타나는 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화장품주하고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실 때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역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죠. 그만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종목 편입을 하지 마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와 그의 부품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키워드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반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오늘도 어느 정도의 밑꼬리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에 뭐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밑꼬리가 좀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반등 분위기가 크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 폭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렇게 철칙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타이어 업종을 살펴보시면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계속 빠지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원자재 가격 자체는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업종이 다시금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제한적인 상승폭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업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접근을 하시기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T 부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2분기 종합 뉴스로 한번 보시고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어닝 시즌을 맞이했던 그런 기업에 꼭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찝어드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되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데도 있죠. 그만큼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시면서 똑같은 업종이다. 그래서 만약에 FPCB 관련주로 말씀드리면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콘 그리고 BH 이 세 종은 똑같은 업종이죠. 하지만 주가 추이는 다르게 나타나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IT 부품을 만약에 편입을 하실 거면 그렇게 꼭 실적적인 부분은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군은 지금 오늘 그렇게 상승폭 자체가 큰 종목군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관망의 시점이 좀 강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후쯤에 밑꼬리 그걸 좀 노리시자. 아니면 내일 밑꼬리를 노리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는 KI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들려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과 ECB 정례 회의에 대한 관망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7포인트 하락한 1874포인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음식료, 의약품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통신과 철강, 은행, 증권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며 최근에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금일도 소폭 순매수 상황입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만큼 4개월 만에 나타난 외국인발 지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합판 제재목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 목재 기업인 선창산업입니다. 합판의 경우 국내 생산업체 기준 업계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이 72%에 이르며 수입 제품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지속되는 건설 경기 부진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은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구 등에 많이 쓰이는 MDF 합판 등 각종 고부가 제품의 증가세는 긍정적입니다. 네. 자, 선창산업의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네, 건설 경기 침체로 전방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6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원가율 하락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22.7억 원 시현하며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또한 12.5억 원 시현하는 등 수익성 개선이 뚜렷합니다. 향후에 단순 산업 용제 외에 다양한 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발굴 시에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자, 선창산업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현 주가는 PER 11.9배, PBR 0.26배로 특히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이 아주 저평가 상태입니다. 7월 26일 6,460원 저점 이후 최근 장대 양봉 발생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일봉상 5일선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21선 저항선에 걸린 모습인데요. 21선 돌파 시에는 61선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6,700원에서 6,90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합니다. 네, 선창산업. 최근에 그 호주였던가요? 그 조림지를 매입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키우는 사업도 함께 한다라고 하고 이제 전통적인 자산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땅이 800만 평인가 아마 있다죠. 자, 선창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성헌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타 이상로 대표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전화 023153-1610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주시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